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18일 MLB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하이프,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한 번씩만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전체 경기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경기들 체크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은 관심 참여까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은 오늘 아침에 공개됐었던 전체 표였는데 전체 경기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경기들 업로드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리겠고 또 많이들 가입해 주시는데 다들 감사드립니다. 자, 내일 총 8가지 멘트 들어갈 거고요. 템파베이 볼티부터 보면서 쭉쭉 들어갈 거고 내일 사실 뭐 난이도가 그렇게 쉬운 날은 아니에요. 그래서 집중 잘 하셔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멘트 빠르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템파베이와 볼티모어 경기 먼저 볼게요. 템파 볼티. 자, 홈팀 템파베이가 볼티모어와 이제 1차전 내주고 2차전 내주고 3차전까지 내어주다 보니까 지금 3연패예요. 어느덧. 근데 사실 템파베이 입장에서는 지금 존심이 있지 4연전을 수입당한다? 이건 조금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템파베이 입장에서도 내일 맥클라난이 등판해주면서 4연전 수입은 막아주겠다 라는 약간 행보를 보여줄 것 같아요. 맥클라난 같은 경우에는 154km짜리 페스볼에다가 뭐 슬라이더 커브 체인저까지 던져주면서 이번 시즌 되게 잘 던져요. 20경기 나와서 99이닝 동안 1.11 WCP와 3.09의 ERA. 2이닝 이터적인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5이닝, 6이닝 정도는 안정감 있게 먹어줄 수 있다. 특히나 이 맥클라난이 홈발을 되게 잘 받는 편이거든요. 홈에서 총 10번의 경기에서 7승 1패, 51이닝 동안 11자책, 1.94의 ERA 기록하면서 워낙에 또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맥클라난에 대한 기대값은 6이닝 이상 2실점 이하는 가져간다고 보거든요. 자, 반면에 이제 볼티모어의 선발 브랜든 영 등판합니다. 150km짜리 페스볼에다가 싱커 슬라이더 스플릿까지 던져주면서 페스볼에 대한 볼끝이 되게 좋은 편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구위가 좋은 편은 아니고요. 변화구의 밸류는 조금 떨어지는 편이고요. 특히나 이제 좌타자 만났을 때 뭐 스플릿이라든지 체인지업 타이밍에 볼질하다가 장타 맞고 대량 실점까지 가져가는 빈도가 꽤나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템파베이는 좌타석에서의 뎁스도 탄탄한 편에다가 뭐 스플릿이라든지 체인지업에 대한 대응 능력이 리그 최상위권 팀이다 보니까 0이 사실 템파베이 타선을 공략하기가 만만치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지금 양 팀의 타격 페이스는 나쁘지 않은 구간인데 선발 구간에서 충분한 마진을 남겨줄 수 있는 쪽은 저는 템파베이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4연전 수입은 피해야죠. 홈에서 경기 가져가는데 4연전 수입은 피해준다고 보고요. 템파베이 승이라든지 1.5 마헨이라든지 내지는 7.5 오바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매치업 들어갈게요. 필라델피아 마이애미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팀 필라델피아가 원정 길을 끝내고 왔어요. 원정 6연전을 끝내고 왔고요. 사실 원정 6연전에서 결과가 되게 좋았거든요. 미네소타 만나서 수입을 달성했었고 6번의 경기에서 4번의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원정에서 필라델피아에 빠따가 좀 많이 죽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최근 타선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최근 5경기 보시면은 빵 득점, 1득점, 7득점, 9득점, 7득점 명확한 또 상승세까지 보여주는 데다가 내일은 홈발까지 받을 수 있는 경기다 보니까
필라델피아의 타선이 터지기 너무나도 좋은 컨디션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은하철도 69님 추천 감사합니다. 게다가 이제 내일 매치업 상대가 젠슨 정크가 등판을 하는데 152km짜리 페스볼에다가 슬라이더 커브 체인저까지 던져주면서 브레이킹볼에 대한 밸류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 정크가 이 우타 전팅이 되게 좋은데 이제 반대급부로 좌타 전팅이 조금 아쉬워요. 좌타 전팅이 조금 아쉽고 이제 브레이킹볼 대응 능력이 좀 뛰어난 팀들이 만났을 때도 한 번씩 부진하긴 하거든요. 추천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필라델피아가 원정에서도 빠따가 터지고 왔고 상승세에다가 필라델피아의 좌타석에서의 뎁스를 보시면은 뭐 슈아버, 하퍼, 아라이즈, 스탄, 마쉬까지 대부분의 좌타 슬러거 라인이 최근에 컨디션이 좋습니다. 정크에겐 정말 미안하지만 저는 조기강판 봐요. 정말 쉽지 않다고 봅니다. 자, 반면에 이제 필라델피아의 선발 산체스 등판합니다. 153kg짜리 패스볼에다가 뭐 싱커, 체인지업, 슬라이더 이렇게 던져주는데 산체스도 최근에 싱커 각이 워낙에 좋고요. 마이미 상대로 되게 강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지난 시즌 3번 맞대결에서 2승, 22이닝 2자책 0.82의 ERA. 내일 홈발까지 받을 수 있는 컨디션이라고 한다면 산체스가 긴 이닝 안정감 있게 막아주는 동안에 충분히 정크 상대로 마진을 남겨줄 수 있는 뭐 그런 게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필라 승이라든지 아니면 좀 1.5 마행까지 언급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매치업 들어가겠습니다. 피츠버그 디트로이트 경기 볼게요. 피츠 디트. 자, 이 매치업은 사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디트로이트가 최근에 연패가 좀 깁니다. 몇 연패죠? 3연패. 사실 디트로이트라는 팀 자체가 선발에서의 안정감이 되게 좋은 팀이었는데 선발 ERA가 리그 전체 2위 팀이었거든요. 근데 뭐 선발들이 또 많이 보내기도 했었고 최근 선발들이 연쇄 부진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좀 실점에 대한 억제가 잘 안 돼요. 여기서 내일 선발이 펜버 발데스가 등판을 하는데 151kg짜리 싱커에다가 커브 체인저까지 3피치로 가져가고 있고요. 뭐 존에서 빠져나가는 공들이 되게 밸류가 높은 편이거든요. 땅볼 유도도 괜찮고. 근데 이제 피츠버그가 최근 빠따 감각이 나쁘지는 않은 구간인데 사실 자완 투수 만났을 때 재미를 보지 못하고 있고요. 밸류가 높은 무빙볼러를 만났을 때도 확실히 약한 시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발데스에 대한 기대값은 한 6이닝 이상 2실점 이하 정도는 한번 노려볼 만하다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반면에 이제 피츠버그의 선발 모진스키 등판하는데 모진스키가 최근에 좀 안 좋았어요. 매치 만나서 3이닝 5실점, 마이미 만나서 2.1이닝 4실점. 게다가 이제 피츠버그가 최근 불펜 실점률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 이제 도발이라든지 이제 예치라든지 핵심 코어들이 좀 부진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크리티컬한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요. 뭐 화력점 베이스에다가 조금 더 나은 화력을 보일 수 있는 팀은 디트가 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 디트 승 1.5 마헨 7.5 오바까지 언급을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디트 승 1.5 마헨 7.5 오바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 매치업 들어가겠습니다. 매치 샌디 볼게요. 매치 샌디. 자, 최근 흐름이 되게 좋은 팀들이에요. 매치도 최근에 잘하고 있고, 샌디도 최근에 괜찮거든요. 매치는 이제 직전 워싱턴전에서 수입을 달성했었고요. 샌디는 최근 10번의 게임 잘라놓고 봤을 때 8승 2패. 자, 샌디고의 선발 워커 뷰러 먼저 좀 보겠습니다. 150kg짜리 패스볼에다가 싱커, 커터, 슬라이더, 너클 커브, 체인저까지 던져주면서 레파토리가 다양하고요. 브레이킹볼에 대한 밸류가 나쁘지는 않은데 사실 뷰러가 최근 실책이 좀 많아지고 있거든요. 실투성 공이 좀 많아지고 있고 팀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 5게임에서 실책이 6개가 쏟아지는 구간. 뷰러도 흔들리는데 지금 샌디 수비까지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게다가 이제 내일 매치는 사실 하드히팅이 좀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매치와의 상성이 좋은 것도 아니고 뷰러 자체도 좀 흔들리고 있고 샌디 수비까지 흔들리고 있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저는 뷰러에 대한 기대값을 낮춰서 잡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상성도 안 좋고 원정에다가 뭐 수비도 흔들리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낮출 수밖에 없다. 반면에 이제 매치의 선발은 맥클레인 등판합니다. 153kg짜리 싱커에다가 페이스볼, 슬라이더, 커브, 체인저까지 던져주면서 레퍼토리 다양하고요. 무빙볼 밸류도 괜찮고요. 구위도 괜찮고요. 근데 사실 뭐 샌디에고가 무빙볼로 만났을 때 대응 능력이 뛰어난 편은 아니에요. 뛰어난 편은 아니고 뭐 기본 화력전 베이스에다가 매치가 좀 선발 밸류 차이로 경기를 좀 가져갈 수 있는 뭐 그런 게임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좀 생각이 드는 매치업이 될 것 같습니다. 매치 승 8.5 오버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매치가 그리고 이제 불펜 뎁스나 밸류가 조금 많이 약해졌는데 뭐 생가가 이제 클로저 전향 이후에 또 잘해주고 있기도 하고요. 뭐 전체적인 흐름이 또 나쁘지는 않다 보니까 매치가 좀 유리할 것 같기는 합니다. 참고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매치업은 캔자스 애슬레틱스 볼게요. 캔자스 시티 애슬레틱스. 자, 이 매치업은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캔자스가 이거 유리한 거 아니야?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마이클 와카와 메이슨 바넷의 이런 선발 밸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3점 중반 ERA와 6점 초중반이 돼가는 ERA가 맞붙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캔자가 조금 선발 구간을 잡고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보긴 하거든요. 근데 이 마이클 와카가 최근 8게임 연속으로 승리가 없어요. 왜냐? 빠따가 안 터집니다. 이번 시즌 캔자스는 평균 득점 지원이 4.1득점으로 리그 전체 24위 팀인데 최근 5경기에서는 평균 득점 지원이 3.2득점까지 오히려 떨어지는 구간. 그래서 뭐 메이슨 바넷이 사실 잘 던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캔자스 시티의 빠따를 감안했을 때 뭐 컬스 정도는 나올 수도 있어요. 게다가 지금 애슬레틱스가 최근 불펜이 시즌 평균 대비했을 때 다들 또 컨디션이 괜찮거든요. 이것도 좀 변수가 될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마이클 와카 같은 경우에는 체인지업이 워낙에 좋기는 해요.
체인지업에 대한 밸류가 높은 편인데 사실 애슬레틱스도 타이밍을 뺏는 구종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치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경기가 저는 접전 저득점, 뜬금 접전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생각보다 좀 점수가 잘 안 나오는 애슬레틱스 프렌이라든지 아니면 언더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슬레틱스 프렌 아니면 9.5 언더까지 같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와카가 사실 뭐 잘 던지고 있기는 하는데 타선이 워낙에 또 안 터져주다 보니까 뭐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다음 매치업 미네소타 애틀란타 볼게요. 미네애틀. 자, 이 매치업은 사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미네소타가 최근 실점 억제가 전혀 안 되거든요. 최근 5경기 평균 실점이 6.6실점을 가져가면서 리그 전체 꼴찌. 특히나 이제 선발들이 좀 연쇄적으로 부진하는 구간. 내일 선발 벨리 오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안정감이 뛰어난가? 저는 좀 안정감이 그렇게 뛰어난 편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약간 이제 페스볼에다가 이제 체인지업, 직선 구종 위주로 게임을 많이 풀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뭐 페스볼이라든지 체인지업에 대해서 대응 능력이 뛰어난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벨리 오버에 대한 기대값은 너무 높게 잡는 건 좀 부담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애틀란타는 마틴 페레즈 등판하죠. 139kg짜리 페스볼에다가 커터, 싱커, 뭐 체인저, 커브까지 던져주면서 뭐 볼끝이라든지 커맨드로 좀 승부를 가져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페레즈도 홈과 원정에서의 기복이 되게 좀 명확한 편이에요. 원정에서는 좀 커맨드가 많이 흔들리고 있기도 하고 최근에 애틀란타가 불펜도 좀 흐름이 안 좋습니다. 뭐 클로저 이글레시아스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수터라든지 핵심 코드들이 좀 부진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종합해보면 아마 게임 초반부터 게임이 끝날 때까지 조금 치고 박는 화력전이 베이스가 될 수 있는 뭐 그런 게임이라고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8.5 오버 말씀드려볼게요. 참고하시고. 자, 7번째 매치업 들어가겠습니다. 컵스 화이트삭스 볼게요. 컵스 화삭. 자, 이 매치업은 사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화이트삭스의 빠따가 최근에 되게 살벌합니다.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6.6득점을 가져가면서 리그 전체 1위에다가 동일기간 이제 3할 8리의 팀 타율에다가 홈런이 9방이 나오거든요. 게다가 이제 내일 매치업 상대 이마나가 같은 경우에도 이닝 대비했을 때 출루를 많이 허용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닝 대비했을 때 피홈런이 많습니다. 137.1 동안 피홈런을 28개를 허용하고 있는 구간에다가 화이트삭스가 최근 빠따 감각이 고점이기도 하지만 좌투수도 잘 공략하거든요. 이번 시즌 이 화이트삭스가 자완 상대로 팀 오페이스가 몇이다? 0.734. 리그 전체 7위. 게다가 내일 경기장 컨디션은 외야로 좀 바람이 부는 리그리 필드라는 전까지 감안해봤을 때 이건 사실 이만화가 땅볼이 유도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공이 뜨면 웬만하면 좀 많이 넘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만화가에 대한 기대값을 좀 최대한 낮춰줄게요.
대략적으로 한 4이닝, 5이닝 정도? 한 3실점, 4실점? 이 정도는 좀 내주지 않겠느냐. 반면에 이제 화이트삭스의 선발은 카스티오 등판합니다. 카스티도 사실 이번 시즌 잘하진 못하거든요. 22경기 나와서 110.2이닝 동안 1.34 WSP와 4.96의 ERA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직전 신시애티 만났을 때 7이닝 무실점 완벽한 피칭 내용을 보여줬었고요. 최근에 커맨드가 좀 자리 잡히면서 와르르르 무너지는 경기는 거의 없었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일단은 뭐 투수전보다는 화력전이 베이스가 되면서 화이트삭스가 화력으로 좀 찍어 누를 수도 있는 뭐 그런 게임이 되지 않겠느냐. 화이트삭스 브랜 또는 역배 또는 8.5 오바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마지막 경기 넘어갈게요. 콜로 다저스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매치업 볼게요. 콜로라도 다저스 보겠습니다. 이 매치업은 이제 좀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 선발 밸류 차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스가노와 이제 브레이크 스넬의 매치업인데 선발 구간은 사실 스넬 나오는 다저스가 좀 꽉 잡고 간다고 보거든요. 자, 스가노 같은 경우에는 151kg짜리 패스볼에다가 싱커, 커터, 뭐 스플릿, 슬라이더, 커브까지 던져주면서 레파토리가 되게 다양하기는 해요. 근데 사실 뭐 구위가 좋은 편도 아니고 뭐 배럴 타구에 대한 억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좀 아쉽거든요. 이닝 대비했을 때 정타도 많고 장타도 많고 특히나 이제 다저스를 만났을 때 굉장히 많이 약했습니다. 이번 시즌 두 번의 매치업 가져가면서 8.2이닝 동안 8자책 8.31 ERA 뭐 지난 시즌 맞대결에서도 한번 맞대결 가져가면서 3이닝 3자책 4실점으로 안 좋았고요. 그래서 다저스가 최근에 타선 흐름이 좋은 구간은 아니지만 콜로라도 만나서 조금 반등할 수 있는 타선이 올라올 수 있는 좀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반면에 이제 다저스의 선발 스넬 등판하는데 되게 잘 던지죠? 155kg짜리 패스볼에다가 커브 체인지업 슬라이더까지 던져주면서 구속 빠르고 구위 강하고 익스텐션에서의 강점도 있고 볼끝도 좋은 편이고요. 그래서 저는 다저스가 선발 구간에서 충분한 마진 남겨주고 불펜 구간 넘어가서는 조금 더 벌어질 수 있는 뭐 그런 게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저스 승이라든지 1.5 마헨이라든지 아니면 다득점까지 같이 언급 드리면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저스 승 1.5 마헨 12.5 오바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해온 전체 데이터 다 말씀드려봤고요. 오늘 저의 분석 데이터가 뭐 도움이 됐다든지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하이프 한번 눌러주시면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하이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이번 주 한 주도 열심히 또 분석할 테니까 구독 미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오늘 분석 멘트는 마무리 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점심 방송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고요. 다들 고생 많으셨고 마감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